최고위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8차 최고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4월 27일 정전상태라고 하지만 전쟁 중인 남북한의 최고 지도자 군사 분계선을 서로 넘나들기 위해서 포용하는 상태의 화기애애한 모습까지 연출하고 정상회담을 이루겠습니다. 군사 분계선을 넘나들고 포용하는 그 모습에서 국민적인 감동과 흥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합의문에 나와 있는 북한의 발전에 관련된 사항,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사항, 한반도 평화 정책을 위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그동안 일촉즉발의 위기 상태까지 남북관계를 초래했던 김정은 정권 하에서 이런 합의가 나왔다는 것을 평가를 하고 평가를 해보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거에 김일성, 김정일 시대에 남북관계에 거창한 합의가 있었지만 지켜지지 못하고 오늘에 이뤘던 악몽을 생각해보면 이 합의에 대해서도 과연 완전한 약속이 지켜지겠냐는 데 우려가 있고 회의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여러 가지의 여건과 환경, 정황으로 볼 때 그전의 합의하고는 좀 많이 다른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남북 정상회담 합의에 이르기 전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 경제 배형 발전론을 경제 발전에 총력을 기울이는 방향으로 일부 수정이 있었고, 특히나 정상회담 이후에 북부 핵실험장을 공개적으로 폐기하겠다고 합의를 했고, 또 표준시를 남북이 동일하게 맞추도록 조정을 한다는 약속을 했고, 또 미국을 비롯한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된 관심 있는 여러 국가들이 환영을 표하고 하는 점, 그리고 우리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를 상대로 확고한 의지를 갖겠다는 점에서는 그 어느 때봐도 이 정상합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되고 지켜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거 악몽을 들추면서 회의적인 평가를 할 것이 아니라 이 정상회담이 회담 결과가 반드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국민적인 의미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북미회담 성공을 위해서 초당적인 정치권 재파가 초당적인 협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 남북 정상회담 합의는 합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의 역할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특정 정당의 대표만 참여를 해가지고 만찬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 정치권의 협치 구도를 파괴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정상회담 성공이 개선장구인 것처럼 국회 운영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그 권위와 물 한 잔 마시고 올게요. 그 권위주의에 빠져가지고 협치 구조도 파괴를 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무슨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 하는데 만찬에 참석해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못 얻어 먹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선 생각과 사고가 틀렸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서 그동안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희망의 그림자가 가려서 민생의 아픔이 부각이 되지 못했는데 이제 남북 정상회담도 끝났고
하기 때문에 이제 민생을 아우르고 민생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그래서 여야가 중지를 모으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획기적인 진전된 조치를 기대합니다. 아울러서 한국당이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과연 제1야당으로서 취할 태도가 맞느냐, 이건 몽의도 아니고 시샘도 아니고 그렇다고 건전한 대안을 여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이해하기 어려운 정당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제 정상회담 그늘 속에서 가려져 있던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이 대한민국의 경찰과 검찰이 어느 나라 경찰이고 검찰이냐를 묻지 않을 수가 없고, 도대체 무엇을 목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기관인지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드루킹 사건 수사는 김경수 의원이라는 실세가 관여가 됐고, 이 실세 관여를 넘어서 여론 조작에 의한 대선의 부정까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여권, 즉 청와대와 여당이 스스로의 정권의 도덕성 그리고 적폐청산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라도 앞장서서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청해야 할 텐데, 오히려 검찰과 경찰을 내어서 증거 조작을 은밀히 지금 지시하고 있다는 그런 형국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검찰은 이번에 경찰이 신청한 김경수 의원에 대한 계좌 통신 압수수색 영장과 관련해서 지금 단계에서 압수수색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을 했는데, 그렇다면 김경수 의원이 이 사건 증거를 완전히 은폐가 된 그 단계에 와야만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것인지 검찰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수사 의지가 없는 이런 검찰을 보면서 과연 국민이 신뢰하는 검찰, 그렇게 막강한 권한을 준 검찰을 그대로 두어도 되는가 하는 회의를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는 그동안 검찰이나 경찰은 생쥐 역할을 해왔고, 죽어있는 권력 앞에서는 호랑이 역할을 했는데, 문재인 정권에서도 하나도 달라진 것이 너무도 없습니다. 떠밀이식으로 마지못해서 하는 동 마는 동 하는 신용수사, 또 그리고 이미 이런 사건을 두고 엄격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해야 하는 검찰이 수사지휘권을 아예 내팽개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수사 주체로서의 검찰이 자격이 있느냐 하는 것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검찰총장, 경찰청장에게 엄숙히 요구를 합니다. 솔직히 문재인 대통령의 실세가 관여된 사건이고, 이걸 파헤치면 대선 의혹과 관련된 엄청난 진실이 밝혀질 가능성이 있어서 검찰과 경찰은 두렵고 무서워서 수사를 못하겠다. 그러니 차라리 특검을 좀 받아달라고 공개적으로 대통령에게 요청을 하고 국민에게 요청을 하는 그런 검경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가나에 피난이 됐던, 저는 이 무사히 구출이 돼가지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는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그동안 생사를 모르는 상태에서 한 달이 넘도록 크나큰 고통을 겪으신 가족분들이 이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구출작전에 역할을 한 외교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을 국민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국의 경제학자 알프레드 마샬은 차가운 머리, 뜨거운 가슴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차가운 머리, 뜨거운 가슴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자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의 판문점 선언을 보면서 마셜의 이 경고가 떠올랐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의 유일한 목표는 북한의 핵무기를 완전히 없애는 완전한 비핵화였습니다. 북한이 핵무력을 완성한 상황에서 완전한 비핵화가 정상회담의 유일한 목표라는 것은 국민의 요구였고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수차 확인하고 약속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판문점 선언에 완전한 비핵화가 명시적으로 문서화된 것은 평가하지만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비핵화의 시한과 방법에 대한 구체적 약속이 없었던 것은 비핵화가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확인해 준 것입니다. 2005년의 9.19 공동성명보다 또 1992년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보다 더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습니다. 그 대신 남북관계 개선, 군사적 긴장 완화, 평화체제 구축에 대해서는 수많은 약속들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 많은 약속들의 대부분이 북이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하지 않으면 지킬 수 없는 말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판문점 선언은 지금부터 일의 순서부터 바로 잡아야 합니다.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것은 완전한 비핵화가 확실하게 실현된 이후에나 추진할 일입니다. 따라서 미북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일관되게 요구해온 CBID,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핵무기의 해체가 어떻게 언제까지 약속되고 실천되는지를 확인한 이후에나 종전선언, 평화협정이 논의될 수 있다는 점을 저는 분명히 합니다. 정전선언 및 평화협정은 유엔군 사령부 해체, 유엔사 후방 기지의 해체, 주한미군의 지휘 변경 및 철수 문제 등 우리 국가 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에 일의 순서를 확실하게 해두고자 합니다. 14선언 등 과거의 합의를 반복한 수많은 남북관계 개선 사업들도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고 이에 따라 대북 제재와 압박을 완화할 수 있을 때에나 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판문점 선언이 원론적으로 선언한 완전한 비핵화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미북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방법, 시한, 검증과 사찰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 비핵화의 운명이 달려있고 우리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빅뱅식 일괄 타격을 주장했고 CBID를 주장해 왔으며 핵무기를 없애기 전에는 제재 완화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만약 미국이 ICBM 동결, 핵 확산 방지를 위한 핵무기, 핵물질, 핵기술의 이전 금지 등에 만족하고 북한의 완성된 핵무기에 대해서는 핵 동결 수준의 합의로 봉합한다면 대한민국으로서는 최악의 결과를 맞이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문제를 분명히 하고 미북 정상회담에 앞서서 완벽한 한미 공조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지 않는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 역시 진정한 평화를 바랍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 국가 안보를 지켜야 하는 정치 지도자로서 분위기에 휩쓸려 신중함과 정확한 판단력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외교는 상대가 있는 것이고 현재로서는 김정은은 폐해를 다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 폐해를 아껴두고 있는데 우리는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의 폐해를 확인할 때까지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섣부른 낙관도 비관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의 책임자들이 그들의 뜨거운 가슴 못지않게 차가운 머리를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이상.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판문점 선언이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인가 아닌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 제60조와 남북관계발전법 제21조에 따라서 판단하면 될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은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헌법 제60조에서 말하는 조약의 체결 규정에 대한 동의 대상이 될 수 없은 건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문제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서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 합의인가 아닌가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사항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그 판문점 선언은 국회 비준 대상인가 아닌가가 결정하면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결정하면 될 뿐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비준 동의를 정부와 상의해야 된다. 필요하면 하고 필요 없으면 안 한다는 입장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비준 대상이면 비준 받아야 되는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고 또 아니면 안 받아도 되는 것이지 헌법과 법률을 놔두고 정부와 상의해서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 국회에서의 동의가 통과될 것 같으면 받고 통과되지 않으면 안 받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또 자유한국당은 남북정상회담을 위장평화쇼라고 몰아붙이면서 국회 비준이 염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판문점 선언을 반대한다면 국민들에게 반대하는 이유를 당당히 밝히고 비준 동의에 반대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래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될 조약이나 합의라면 국회의 동의를 받은 뒤에 대통령께서 비준을 해야 하는데 판문점 선언은 이미 대통령의 서명을 통해서 이미 비준이 끝난 상태입니다. 비준해놓고 나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본말이 적어도 절차에 관해서 큰 흠결을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자초했다. 그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드루킹 김경수 게이트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과 검찰의 행태를 보면 왜 국민들이 수사기관을 불신할 수밖에 없는지 왜 검찰과 경찰 개혁이 필요한지를 확연히 보여주었습니다. 대통령의 최측근을 향한 검찰과 경찰의 최근 행태에 국민과 함께 분노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에 경고합니다. 국정에 무한 책임을 진 여당의 분본을 깨닫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특검을 즉각 수용하고 국회를 정상화해서 특별감찰관법, 방송법, 그리고 민생현안법들을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국민의 55% 이상이 특검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 지지자들의 다수도 특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의원도 조사를 받겠다. 청와대도 특검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고 하고 있는 마당에 그리고 특검이 무조건 혐의 없는 자를 혐의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특검을 통해서 혐의가 있고 없는 것이 분명하게 밝혀질 텐데 특검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오히려 민주당이 특검 반대를 통해서 김경수를 보호하고 그리고 이 사건의 실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저희가 있다고밖에 단정할 수 없습니다. 판문점 선언은 판문점 선언이고 드루킹 게이트는 드루킹 게이트입니다. 판문점 선언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드루킹 게이트가 절대 묻힐 수도 없고 묻혀서도 안 되는 중대한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난주 특별감찰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특별감찰과장과
감찰 담당관 2명의 임기가 종료됨으로써 껍데기로만 남아있던 특별감찰관실 기능이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이미 2016년 8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사임한 후 특별감찰관실의 조직이 대폭 줄어들면서 1년 7개월이 넘게 사실상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더 이상 특별감찰관 공백 상태가 길어져서는 안 됩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선한 권력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결코 선한 권력이 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즉, 스스로 도덕적이라는 자신감과 우리 권력은 선하다는 착각 속에서 부정과 비리는 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감찰관은 그러한 점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것이며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 소공을 위한 방부제와도 같습니다. 앞으로 특별감찰관 공백이 길어짐으로써 발생하게 될 청와대 수석 비서관 이상과 대통령 친인척 등의 비리 등은 모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온전한 책임이 될 것이라는 점을 엄중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홍준표 대표는 평화의 적입니다. 홍준표 대표 정계 퇴출을 위해서 정치권이 힘을 모을 것을 제안을 합니다. 홍준표 대표가 한국당 대표로 있는 한 국회 협치는 존재하지 않고 한반도의 평화도 오기가 어렵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어렵사리 피운 한반도 평화의 싹입니다. 한국 정부, 북한 정부가 힘을 합치고 있고 심지어 미국 정부, 일본 정부, 중국 정부, 러시아 정부도 모두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서 또다시 속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싹을 어떻게든 성공시키려고 하는 국제사회의 몸부림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홍준표 대표만 갓 피어난 싹까지 짓밟아 버리려고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는 선진화법 때문에 홍준표 대표 한 사람이 계속 목리를 부리면 일이 안 되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즉 국회 협치의 적이고 남북 평화의 적인 것입니다. 홍준표 대표 지방선거 끝나면 물러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당겨야 됩니다. 지방선거 전이라도 홍준표 대표 퇴출을 위해서 정치권이 힘을 모을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그리고 홍준표 대표한테 묻고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이번에 판문점 선언을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 실현 목표를 확인한 것은 전 세계에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고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환영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2번 속으면 바보고 3번 속으면 공범이라고 했는데요. 트럼프는 바보입니까? 공범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판문점 합의 국회 비준과 드루킹 특검 일괄 타결을 위해서 청와대 영수회담을 조속히 개최할 것을 촉구합니다. 본 의원은 남북 정상회담 전에도 청와대 여야 영수회담을 개최해서 대통령은 남북 합의 진행 사항을 설명하고 또 여야 대표들은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줄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정상회담 전 청와대 여야 영수회담은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열어야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반도 평화의 싹을 더 키워야 되고 또 우리 국회가 힘을 합쳐야 되고 또 국회의 가장 큰 국회 정상화의 장애물인 드루킹 특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는 타협입니다. 이 타협을 위해서는 드루킹 특검과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이 일괄 타결을 위해서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이 모여서 단칼에 궤도난만식으로 해법을 저는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조속히 그 여야 영수회담을 개최해서 만찬장에서 보여주신 그런 속 좁은 문재인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하루빨리 불식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판문점 선언이 있고 3일째 됐습니다. 전 국민이 지금 평화가 다 온 것처럼 좀 들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안보는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치의 틈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잃어버린 11년이라고 합니다. 잃어버린 11년은 정말 14선언을 얘기하는데 14선언 때는 지금보다 더 평화선언을 했던 그런 내용을 좀 말씀드려보면 뭐 경의선 남북철도, 대성 신호주 철도, 대성 평양 고속도로 개통, 해주 경제특구 개발, 남북 경원협력단지 건설, 백두산 관광 시행, 좋은 평화를 위한 남북 경협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핵개발로 물거품이 되고 휴지 쪽으로 됐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지나면 하루에도 찬란한 햇빛이 나오는 낮이 나옵니다. 1년 전만 해도 장성택 고모부를 불가통으로 죽인 악마의 얼굴이 김정은이었습니다. 이번 판문점 선언은 평화의 전도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귀의 얼굴을 우리는 경계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의 안도는 한치의 틈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북핵 해결 없이 이러한 좋은 이러한 말들, 이러한 등등은 허구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경계심을 갖고 그러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읽어보는, 아까 유승민 대표님 말씀대로 아주 냉철한 차가운 가슴을 갖고 지켜내야 되는 그러한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그 뒤안에, 이 평화선언 뒤안에, 판문점 선언 뒤안에 드루킹 사건, 그리고 우리 경제에 지금 큰 어려움들이 다 덮어지고 있는데 그것도 들춰내서 이 국가가 제대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대표님들하고 다른 최고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국적으로는 모든 문제 해결은 핵없는 한반도, 완전한 핵폐기입니다. 동결의 폐기라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같은 야당 입장에서 정말 말씀드리고 싶지 않지만, 요즘 한국당이 브레이크 없는 벤츠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고를 칠지 모를 정도로 도를 넘는 비판으로 일관하는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남북관계를 보면 지난 10년간 뭐를 했습니까? 보수 정권 10년에 남북관계는 극도로 냉각되고 국민들을 불안하게만 했습니다. 그런 한국당이 지금 어떤 말을 할 자격이 있습니까? 또 그보다 더한 것은 드루킹 사건입니다. 보수 정권 하에서 국정원, 국방부 댓글 사건이 얼마나 문제가 돼서 현 정부로부터 조사를 받고, 그런 당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또 그런 조사를 했던 더불어민주당 현 정권은 그 치열하게 아주 철저하게 조사하던 그 행동을 본인들이 알면서도 그 당시 드루킹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거대 두 당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드루킹 사건에 대해서. 정말 기가 찹니다. 그리고 남북관계 문제의 홍준표 대표, 아까 우리 하태고 최고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남북 정상간 판문점 선언을 퇴집자보다 지난 3일 내내 위장평화 쇼라고 회담 성과를 깎아내리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심지어 일본 TV 언론에 출연해서 한국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실제로 지지하는 계층은 좌파뿐이라는 망언까지 쏟아냈습니다. 지난번 문 대통령께서 홍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단독회담을 한 자리에서 남북 정상회담 반대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분이 일본 언론에 대고 저런 발언을 했다고 하니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한국당 내부에서도
홍 대표의 위장평화쇼 발언에 대해 너무 나갔다는 불만이 팽배해 있습니다. 이쯤 되면 누워서 침뱉기, 말 바꾸기의 달인으로 인정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제1야당 대표의 발언이라고는 도저히 믿고 싶지 않은 정말 부끄러운 우리 정치권의 현주소입니다. 완전한 비핵화가 명시되자 구체적인 로드맵이 전혀 없다면 말 바꾸기를 하는 김성태 원내대표나 판문점 선언 어처구니 없다면 트집 잡는 나경원 의원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다는 말은 오히려 지난 보수정권 10년간 극도로 냉각시킨 남북관계가 어떠했는가에 한국당의 적절한 말일 것입니다. 같이 있던 대통령을 둘이나 교도소에 보내고도 반성하나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이 오직 당의 생존만을 위해 안보 문제까지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남남 갈등을 부추기는 자유한국당의 비판을 위한 비판 정치 공세를 규탄합니다. 온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모두가 완전한 비핵화의 돌파구를 찾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당리 당량만을 일삼으며 이 시종일관 비판을 위한 비판을 일삼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진정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정당인지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자신과 당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덮어놓고 재나 뿌리고자 하는 행태는 그야말로 척결해야 할 정치 적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상회담 트집 잡기 말고도 야당이 해야 할 역할은 많습니다. 국민 60%가 특검 도입에 찬성하는 드루킹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문제가 대표적입니다. 정부 여당의 독주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비판하는 그저 야당의 역할을 묵묵히 해나가는 것이 국민을 위한 공당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보 문제와 남북한 현안마저도 정쟁의 소세로 삼지 않을까 벌써부터 국민의 우려된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안보는 자칫 천길 낭떠러지 떨어질지 모를 백척간도의 위협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생사를 가를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자유한국당의 투박하기 그정은 망언이야말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는커녕 우리 안보를 천긴 낭떠러지 밑으로 내동댕이 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문제만큼은 정략을 넘어 오직 국가와 국민만을 위해 초당적인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행정안전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서명을 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러한 검경 수사권 조정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것의 뜻은 경찰이 국민을 위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이를 침해하는 불법 행위를 철저히 수사해 밝혀내는 조직이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국정원 댓글 사건 경찰 수사에서 우리는 경찰 수사가 국민을 위한 수사가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을 위한 수사를 시도했다라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이번 드루킹 수사에서도 우리 국민들은 국정원 댓글 수사에 있어서 임했던 경찰 수사의 동일한 행태를 다시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보안을 빙자해서 수사팀에게 수사 자료를 공유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은 수서경찰서에 발견한 메모장 파일과 아이디 등의 수사 자료를 공유하지 않는 방법으로 대선 전에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지금 현재 드루킹 사건에서도 수사팀은 각 정보가 거의 차단돼서 수사팀을 분리해서 운영하고 상호 수사 자료를 공유하지 않고 있어 혐의에 대한 연관성을 전체적으로 크게 파악하지 못하고 작은 단서 하나 찾아내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실정이니 압수수색 영장 신청이 부실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언론에 대한 확인입니다. 국정원 댓글 수사에서 수사의 필요성과 국민적인 의혹이 집중된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지 않는 방법으로
살아있는 권력을 위한 수사를 시도했습니다. 당시 댓글 내용이 정치 관여글과 요리 관련 글 등이 혼재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리 관련 글만 언론에 확인해주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번 두루킹 사건에서도 국민적 의혹이 집중이 되고 수사의 필요성에 결정적인 판단 자료가 될 대선 전 두루킹이 의원회관에 출입해서 유력 여권 인사를 만났다는 정황에 대해서, 그리고 두루킹이 자체적으로 구축한 매크로 서버인 킹크랩을 언제 얼마나 운영을 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확인해주지 않음으로써 국민을 위한 수사가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을 위한 수사를 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민을 위해 검경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두루킹에 대한 수사로 국민을 위한 경찰 수사를 하고 있음을 스스로 입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공개 발언을 모두 마치고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해서 안건 진행을